안녕하세요. 언어반 NFL 김민준. 지경입니다. 네, 이제 5주차 경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명절 연휴였는데,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연휴가 아주 길었고, 이제 저희가 일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유증 없이, 또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하셔서, 이제 뭐 일이라던가, 뭐 공부 이런 것들 또 다시, 리듬을 찾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6주차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시작이 됐는데, 첫 중계를 하고 왔거든요. 서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네. 뭐 쿠팡 플레이로 이제 NFL을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또 앞으로는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얼굴을 또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5주차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LA 램스의 경기였는데 26대 23으로 연장승부 끝에 샌프란시스코 49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퍼디가 이제 부상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 동안에 백업 쿼터백 맥 존스가 활약을 하면서 지구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던 램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스는 사실 이날 뭐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에 나섰었거든요. 뭐 앞서 이제 브록 퍼디가 없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이제 맥카프리, 뭐 브라이언 로빈슨 이런 이제 러싱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좀 미미했던 가운데 브랜든 아이육, 조지 키틀, 뭐 리키 피어셀, 자완 제닝스 이런 이제 핵심적인 리시빙 옵션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모두 결장을 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맥 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힘든 환경이었다고 봐야겠어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2 패싱 야드에 턴오버 없이 두 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맥카프리 대신 좀 맥 존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다? 네, 이것이 굉장히 좀 의외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뭐 성공적이었다고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패치 있을 때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게 떠난 선수긴 하지만 다른 팀에서라도 이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날 이제 리시버 켄드릭 보는 선수가 10번의 캐치 142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넘버 리시버 역할을 해줬고 맥카프리 역시도 이제 리시빙 옵션으로서 힘을 좀 보탰습니다. 음. 현재 나이너스는 이제 이번 시즌 치른 5경기 중에서 맥 존스가 나섰던 3경기에서는 3전 전승, 그리고 퍼디가 나섰던 2경기에서는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개인 기록 면에서도 물론 이제 표본이 많진 않습니다만은 맥 존스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 셰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디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윅 투 윅으로 이제 지켜봐야 한다고 했는데 맥 존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퍼디를 좀 빨리 필드에 복귀를 시켜야 하는 좀 프레셔가 없는 상황이다. 네,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 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맥 존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이너스와 2년 계약을 맺은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뭐 트레이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퍼디가 건강하게 복귀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이후에나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가능하겠지만 트레이드 오퍼를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네요. 음, 일단 이제 6주 차에도 맥 존스가 선발로 좀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또 경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반면 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수비에서 터치다운을 내주면서 이제 리드를 허용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상대의 좀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경기 양상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쿼터부터 연장전까지 여러 차례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들을 놓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쿠타 한 10분여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카일 윌리엄스의 터치다운으로 이제 20대 20 동점이 됐었는데 이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만 성공시켰다면 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엑스트라 포인트가 성공이 되질 않으면서 동점에 그쳤어야 됐고 어, 다시 한번 리드를 허용했었던 이제 4쿼터 막판에 이제 투미니 워닝에서 상대 엔드존까지 이제 전진을 하면서 최후의 승자가 될 그런 기회도 얻었었는데 알프레드 콜린스의 태클에 막히면서 펌블 턴오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램스로서는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연장전까지는 경기를 잘 끌고 가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상대 진영 11야드 지점에서 포스 앤 원, 이 고포리스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막히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음, 안전하게 필드골을 차고 뭐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만, 남은 시간이 이제 한 3분 40여 초밖에 되질 않았고, 뭐 연장전은 이제 10분이 지나면 이제 그대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도박수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충분한 납득할 만한 근거는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4쿼터에서의 좀 그런 모멘트들을 살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더 아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경기 나이너스와 램스의 thursday 풋볼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런던에서 펼쳐졌던 경기,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21대 17로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경기 종료 25초를 앞두고 터졌던 조던 넬슨의 역전 리시빙 터치다운. 어, 이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음. 메카시의 이제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이 베테랑 카슨 웬츠인데 사실 이날 이제 동료들이 펌블 턴오버를 두 개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츠는 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바이킹스의 넘버원 공격 옵션인 이 저스틴 제퍼슨과의 아주 좋은 호흡, 예, 시너지를 내면서 어쨌든 마지막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 4쿼터 막판 이 클러치 드라이브에서 어, 사실 브라운스는 좀 무기력하게 이제 펀트로 공격을 마무리했던 반면에 카스넨츠는 이제 9번 연속 패스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역전 드라이브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상으로 인한 이제 폼 저하 때문에 2017년에는 이제 MVP 1순위 후보였던 선수가 지금은 사실은 매년 팀 유니폼을 좀 바꿔 입어야 하는 이제 전임맨이 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커리어가 많이 꺾인 카슨 웬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날 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만큼은 2017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예, 그런 번뜩이는 모습을 만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네.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이제이 맥카티와 이제 에런 존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세 경기를 2승 1패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기록이다. 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다음 주에 이제 바이위크를 맞게 되잖아요. 바이위크 기간 동안 또 이제 팀을 재정비하고 핵심 선수들이 또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게 좀 만족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브라운스는 이날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딜런 가브리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역사상 최초로 인터내셔널 시리즈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른 쿼터백이다라는 또 재미있는 이제 기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 이날 이제 패스 성공률도 사실 높지 않았고 좀 전체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뭐 패스 시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뭐 팬들이 기대하는 폭발력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제 미국이 아닌 이제 유럽에서 경기를 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강한 수비를 가진 바이킹스를 상대로 또 데뷔전을 치렀다는 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들이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턴오버 없이 경기를 끝마쳤다는 것 자체에는 좀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코가 이제 앞선 4경기에서 6개 인터셉션을 기록했던 것과는 좀 대조되는 경기 내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딜런 게브리엘 선수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주전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게브리엘이 주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동안은 샌더스가 아마 입이 삐쭉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계약,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이슈를 해결하고 돌아온 이 신인 러닝백 퀸션 저드킨스의 활약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어요. 이번 대회부터 이제 2라운드에 뽑히면서 이제 많은 기대를 받았었던 이 저드킨스였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2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의 어떤 전액 보장 요구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계약서에 최종적인 사인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 시즌에 가정폭력 혐의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증거 부족,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이제 여성의 진술에 좀 일관성이 없었음,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으면서 뭐 처벌을 음.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개막전에서는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결장을 했던 가운데 2주차부터 이제 나섰거든요. 근데 이날 데뷔 첫 100 플러스 러싱 야드 게임을 만들어냈고 이번 시즌 벌써 4경기에서 4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는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러닝백도 신인, 그리고 쿼터백도 데뷔전을 치른 신인, 이두 신인이 이제 팀을 당분간 끌고 가게 됐는데, 이 듀오가 어디까지 또 팀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휴스턴과 볼티모어의 경기였는데 44대 10으로 휴스턴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이제 볼티모어의 추락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휴스턴 텍사스 같은 경우도 이날 경기 승리를 하면서 두 번째 승리를 챙기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 이 두 팀이 AFC 사우스, AFC 노스 이 두 지구를 우승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양 팀 모두 이 결과는 조금 놀랍습니다. 음,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예상외의 부진에 빠져 있다는 공통점이 좀 있었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더 승리가 간절했을 텐데 이날 사실은 이제 레이븐스 쪽에 워낙 부상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제 결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싱겁게 휴스턴의 완승으로 끝났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이미 이제 레이븐스의 쿼터백 라마 잭슨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는 시점에 경기는 뭐 사실상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정설일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뭐 라마 잭슨 포함해서 핵심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던 레이븐스가 결국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 뭐 이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휴스턴 이야기부터 해보면 이제 쿼터백 CJ 스트라우드가 턴오버 없이 85%가 넘는 패스 성공률, 그다음에 이제 4개의 터치다운 패스까지 연결을 하면서 뭐 이번 시즌 이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사실 스트라우드가 지금 이제 3년 차 시즌을 맞는 젊은 선수지만 생각보다 레이븐스와 좀 굉장히 자주 만났었어요. 음, 벌써 플레이오프에서의 한 경기를 포함해서 네 번째 만남이었는데 이전 이제 세 경기에서는 한 개의 터치다운 패스도 성공하지 못했고 경기 결과도 이제 3전 전패를 당하면서 사실 좀 레이븐스에게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물론 레이븐스의 전력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기분 좋은 승리를 통해서 이 징크스를 좀 벗어났다는 것 자체는 좀 승리 외에도 얻은 수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수비에서는 이제 제일런 피트리가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상대의 어떤 추격에 대한 뭐 의지 이런 것들 좀 꺾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주전 선수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진짜 레이븐스의 본체를 이겼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록상에는 레이븐스 상대 승리가 남긴 하는 거거든요. 네. 음, 어쨌든 뭐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좀 지워낼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좀 거기에 수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는 뭐 라마 잭슨 외에도 뭐 로니 스탠리, 패트릭 리카드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결장을 하면서 공격도 좀 원활하게 풀어가기 어려웠는데 수비 쪽에서도 뭐 저스틴 매더비케어, 로칸 스미스, 카일 해밀턴, 말론 험프리 이런 이제 핵심 피스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라마 잭슨 대신에 이제 나선 쿼터백이 쿠퍼 러쉬, 이 댈러스에서 닥 프레스캇의 백업으로 있었던 선수였는데, 사실 댈러스 시절에는 이제 백업 쿼터백 치고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기간도 꽤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뭐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3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좀 크게 무너졌고,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이제 데릭 케니가 좀 원맨 캐리를 좀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헨리도 이제 15번의 러싱 시도에 33야드밖에 가지를 못하면서 뭐 음. 이래저래 좀 답답한 내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단 다음 주 램스와의 경기에서도 라마 잭슨 선수의 결장이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저스틴 매더비케인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뭐 지금 현재까지의 성적도 좋지 않지만 앞으로의 성적도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1970년 이후에 1승 4패로 시즌을 출발한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것은 딱 6%의 확률밖에 없었다 그래요.
레이븐스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AFC 북부지구의 전체적인 판도를 보면 브라운스는 지금 워낙 뭐 전력이 좀 약하고, 벵갈스는 사실 조버로의 장기 이탈이 확정된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레이스에서 빨리 좀 떨어져 나간 걸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븐스까지 이렇게 부진하다면 이제 스틸러스가 좀 어부지리로 올라가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음.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레이븐스도 스틸러스만 좀 넘어서면 된다라는 아직은 좀 희망을 버리기에는 주변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AFC 북부지구 하면 사실은 그 최근 몇 년 동안은 리그의 최격전지 중 하나였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저희가 뭐 농어촌 지구라고 많이 놀렸었던 NFC 남부 지구 같은 느낌이 지금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입니다. 27대 24로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이애미가 뭐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을 텐데 올 시즌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경기였거든요. 음. 결국은 이제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3 포지션 차이까지 크게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펜서스 입장에서 이제 홈 경기에서 팬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서 굉장히 짜릿한 승리를 쟁취를 했고 이날의 주인공은 이제 단연 러닝백 이 리코 다우들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제 펜서스로 이적을 해서 앞선 4경기를 치렀는데 거기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4경기 음. 합계 100 러싱 야드가 채 되지를 않았으니까 거의 좀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날 이제 주전 러닝백이었던 추바 허바드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이 다우들이 많은 이제 스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기록이 나왔습니다. 다우들이 무려 23번의 러싱 시도에 206 러싱 야드, 그리고 터치다운까지 기록하는 정말 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만큼은 뭐 세이컨 바클리라든지 데릭 헨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음. 사실 쿼터백 브라이스 영의 이제 2번의 턴오버가 나오면서 0대 17로 경기를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처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제 11야드, 14야드 그러니까 한 번에 퍼스트 다운을 계속해서 갱신해주면서 공격이 좀 스파크를 이제 튀겨준 다우들이었어요. 이제 이날의 맹활약의 좀 티저 같은 장면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반 마지막 공격에서도 단숨에 25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팀이 짧은 시간에 이제 필드골 트라이까지 할 수 있는 또 그런 뭐 공격에 기여를 했고 사실 다우드의 활약은 이제 후반이 진짜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후반전 첫 스냅부터 단숨에 53야드를 나아가면서 이제 추격하는 점수를 만드는데 좀 발판을 만들었고 4쿼터에도 다시 한번 43야드짜리 러싱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펜서스가 이제 역전을 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다우들의 활약이 더욱더 대단했던 건 후반에 이제 다리 경련 때문에 잠깐씩 게임에서 빠져야 됐었던 그 스냅에서 빠져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록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조금만 더 갔으면 디안젤로 윌리엄스가 갖고 있는 펜서스 프랜차이즈 한 경기 최다 러싱 야드 기록이 210야드거든요. 한 5야드만 갔으면 이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아쉬웠다. 다만 다우들이 이제 그런 건 증명했었던 것 같아요. 왜 페서스가 다우드를 데려왔느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보여줬던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추바 허바드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이 허바드와 다우들의 또 시너지가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쨌든 뭐 브라이스 형의 어떤 캐리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뭐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 러싱 공격을 무기로 펜서스가 이제 더 많은 승리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타이리킬 선수의 부재가 좀 뼈아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제츠와의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을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런 와드, 데런 월러가 분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리코 다우드를 막지 못하면서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음. 빌스가 이제 이번 주에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격차가 큰 상황이고 패트리어츠도 지금 굉장히
예상외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5할 이상의 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크호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승 4패까지 밀려난 돌핀스의 어떤 지구 내에서의 순위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타이레 킬이 이제 2026 시즌에 좀 복귀를 할 예정인데, 복귀 후에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 장기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이제 늘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마이애미가 이 고액 연봉자인 타이레 킬을 이 캡스페이스 절약을 위해서 이제 방출을 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이래저래 뭐 돌핀스에게 좀 우울한 소식들 뿐인 것 같은데, 이 점점 더 패배가 쌓여간다면 이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에 대한 어떤 여론도 좀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레이더스와 콜츠 경기입니다. 40대 6으로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번 시즌에 콜츠가 정말 기대 이상의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죠. 첫 5경기에서 4승 1패까지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 저도 뭐 개막전은 무난하게 패배를 하고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예상 외의 시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대 3으로 앞서던 이 쿼터에 이제 상대 펀트 시도를 블락을 해내면서 굉장히 유리한 필드 포지션, 그러니까 상대 거의 엔드존 근처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고, 이를 이제 조나단 테일러가 손쉽게 터치다운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점수차를 벌렸고, 그 이후에는 뭐 공수 양면에서 뭐 레이더스를 찍어 누르면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뭐 서던 컨버전에서 10번 시도에 8번 성공, 그리고 6번의 레드존 트립을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하는 정말 뭐 이상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이제 콜츠 이적 이후에 커리어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니얼 존스의 활약인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데니얼 존스가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지금 특히 5경기에서 색을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건 이제 오라인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색을 적게 얻어맞는 상황에서 데니얼 존스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자이언츠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음. 자이언츠에서의 이제 마지막 두 시즌 동안에 이제 데니얼 존스가 16경기에 나서서 사실 3승밖에 거두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콜츠로 이적을 해서 5경기밖에 안 치렀는데 벌써 4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니얼 존스 외에도 이제 현재 리그 러싱 야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조나단 테일러까지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으면서 콜츠가 굉장히 공격의 밸런스도 이제 잘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테일러도 이날 이제 3개 러싱 터치다운을 추가를 하면서 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레이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쉬튼 젠티가 2경기 연속 백스크리미지 아들을 넘기면서 본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콜츠를 좀 막아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시즌에 이제 그 경험 많은 피치 캐롤 감독을 역입을 하고 캐롤 감독과 함께 이제 시역스에서 시간을 보냈었던 지노 스미스까지 데리고 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레이더스 그 오너 쪽에서 생각했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죠. 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5경기에서 벌써 9개의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리그 최다 1위라는 이제 불명예 기록을 세우고 있고, 지난 시즌 올프로에 선정됐던 이 타이트엔드 브록 바워스와의 어떤 시너지도 좀 전혀 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음. 이러다 보니까 레이더스가 뭐 신인 러닝백에게 지금 의존해서 억지로 이제 공격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많은 승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뉴욕 자이언츠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였는데 26대 14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세인츠가 이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스펜서 레틀러가 첫 10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1경기 만에 드디어 데뷔 첫 승을 기록을 했죠. 정말 이제 귀한 데뷔 첫 승을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자이언츠가 이날 경기에서 좀 자멸한 부분도 분명 있긴 합니다만 레틀러가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라시드 샤이드에게 던졌던 87야드짜리 터치다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날 경기에서 이제 그 테이섬 힐이 또 부상 복귀전을 치렀었거든요.
중간중간 이제 들어와서 뭐 쿼터백으로 스냅도 받고 뭐 타이트엔드로 뛰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힐 회복기도 세인츠에게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뉴올리언스도 사실 이번 시즌에 뭐 본격적인 플레이오프 경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은 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스펜서 레틀러 같은 이제 젊은 쿼터백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내부 경쟁을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팀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틀러가 이런 이제 승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할 수 있다면 또 켈레 모어 감독에게도 굉장히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언츠가 이제 더 나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도 5연속 턴오버가 나오면서 이 경기를 줬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NFL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5연속 턴오버가 나온 게 언제였나? 이게 2016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주 차에 칩스와 제츠의 경기가 있었어요. 이 3주 차면 엠스플에서 NFL 처음 중계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 시즌 중단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3주 차 경기 때는 저희가 이제 중계를 안 할 때였는데 이때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제체 선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나와서 5연속 인터셉션을 던진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참, 그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에 5연속 턴오버를 기록을 하게 됐던 자이언츠인데, 이런 걸 보면 약간 뉴욕 팀들은 왜 꼭 이런 모습을 한 번씩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이런 이제 불명예 기록들을 언급할 때 이제 자주 이 뉴욕 팀들이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음, 이 잭슨 다트가 이제 4주차의 데뷔전에서 곧바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등장을 했습니다만 음. 이날은 좀 경기 양상이 이제 안 좋아지자 좀 급한 마음에 계속해서 좀 더 본인까지 이제 같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인터셉션이 이제 나왔었는데 인터셉션도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게 잭슨 다트가 공을 들고 뛰다가 태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공을 들고 있는 게 본인의 허벅지에 맞으면서 볼이 빠지는 펌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볼 시큐리티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전반적인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루키 쿼터백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저는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묵혔으면 어땠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게 프로그레션을 읽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는 모습을 드러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생각했던 타겟이 막혔을 때 조금 당황하는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나옴에도 이제 앞쪽이 열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본인이 뛰어가서 이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런 좀 싹수가 보인다? 네. 싹이 굉장히 파릇파릇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선수를 NFL 무대에 데뷔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말릭 네이버스에 이어서 이제 데리우스 슬레이튼마저 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잭슨 다트가 이게 녹록치는 않은 환경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좀 분명히 재능과 고점이 좀 보이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또 안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생겼잖아요. 좀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간지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뉴욕 팬들한테는 잘 먹히는 그런 코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에런 저지가 야구를 너무 잘하지만 에런 저지 같이 야구하는 선수들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근데 에런 저지가 약간 그 마이크 트라웃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모범적이고 그 야구만 관심 있고 야구만 잘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잭슨 다트는 약간 데릭 지터 같이 이제 좀 스타성이 있는 근데 그런 선수의 느낌이라 이대로만 성장을 해주면 정말 뉴욕의 또 왕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최근의 두 경기의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뉴욕 팀, 이제 뉴욕 제츠와 이제 댈러스의 경기로 넘어갈 텐데, 37대 22로 이제 댈러스가 승리를 거뒀고, 제츠가 지금 이제 리그 32개 팀 중에 유일하게 아직 1승을 신고하지 못한 리그 전체 최하위 팀이 됐습니다. 네. 뭐 경기 얘기는 사실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츠가 제츠다. 뭐 이 한 문장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dallas 카우보이스가 이날 경기 들어가기 전에 1승 1무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승리가 절실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승리가 절실했던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승리 자판기가 됐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냥 이 경기는 딱 정리가 될 것 같고 뉴스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이제 그 4주차 경기가 패커스와의 경기였잖아요. 패커스와 이제 무승부 경기에서 마일즈 샌더스가 무릎 부상을 입었었는데 결국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이 되게 됐습니다. 자본테 윌리엄스 뒤에 뛸 선수들이 딱히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윌리엄스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제리 존스 영감님이 이제 이날 경기장에 왔는데 좀 큰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이게 그 영감님이 제 친구한테 빠큐를 날리면서 25만 달러 벌금을 맞았습니다. 25만 달러면 하나로 3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짜리 빠큐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빠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는 이제 엄지척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누가 믿어요, 솔직히. 근데 진짜 그랬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 지금 본인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이제 몸 어떤 제스처가 지금 다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더 문제였을 것이다. 근데 뭐 아마도 이제 본인의 이제 체면을 지키기 위한 좀 핑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야, 어쨌든 빠큐 한 번에 3억 5천을 태우고 저 재력이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뭐 승리 갖고 갔으니까 댈러스 카우보이스로서는 사실 제츠 상대로 진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어, 어쨌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승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좀 안도감이 드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즌이 이제 쿼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슬슬 이제 감독들의 핫시트 파워 랭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에란 글렌 감독이 핫시트 파워 랭킹 순위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름을 계속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게 감독 부임 첫 시즌에 무승 5패로 시작한 제츠 최초의 감독이라는 그런 기록을 또 세웠더라고요. 네. 근데 이 첫 5경기에서 턴오버를 하나도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NFL 역사상 개막 5연전에서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못한 최초의 팀이 되는 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제츠가 쓰게 됐습니다. 음, 앞서 이제 자이언츠 경기 얘기를 하면서 불명예 기록들은 다 뉴욕 팀들이랑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제 제츠도 제츠했습니다. 음. 사실 에런 글렌 감독이 이제 수비 전문가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런 아직도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승패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또 본인에게는 좀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갈 만한 이제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고 글쎄요. 뭐, 당장 뭐 부임 첫 해다 보니까 뭐 시즌 중에 경질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 음, 정도로 지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좀 뭐 반증인 것 같고, 제츠는 사실 1주차에 그 피츠버그와의 이제 승부에서 꽤나 좋은 내용을 보여줬지만, 이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 그러면서 좀 모멘텀이 꺾였던 게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스노우볼을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신인 감독이 아니었으면 진작 잘리고도 남을 퍼포먼스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핫시트 파워랭킹에서 이제 최상단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 않은 건 아무래도 신인 감독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지금 잔여 경기의 일정을 봤을 때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그 주전 쿼터백 조버로가 빠진 이후에 벵갈스가 많이 좀 헤매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레이븐스도 지금 좀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레이븐스와의 경기는 아직 좀 한 달 넘게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쯤이면 이제 라마 잭슨이 돌아와서 또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정도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즌이 사실 뭐 정말 생물 같아서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이제 각 팀들의 상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긴 합니다만 현재 어떤 그 팀들의 전력이나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도 제츠가 어느 팀 하나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물론 이제 NFL에서 전패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걸 해냈던 팀이 두 팀이나 있잖아요, 벌써. 예,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쩌면 제츠가 16경기 체제가 된 이후에 역대 세 번째 전패팀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17경기 체제이기 때문에 17경기 체제에서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최초가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또 제츠에게는 또 어마어마한 불명의 기록이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정말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현재까지 봤을 때는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21대 17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었던 이글스를 상대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이번 주 최고의 업셋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4주차까지 이제 전승을 달리고 있던 게 이글스와 빌스였는데 두 팀 모두 좀 공교롭게 이번 주에 패하면서 이제 리그의 전승팀은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경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전반에 17대 3으로 덴버 브론코스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수비팀이 이제 스텝업을 하는 동안에 보닉스와 올 시즌 이제 새롭게 합류한 이적생들 제이케이 도빈스, 에반 잉그램이 활약을 하면서 18회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 결국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경기를 통해서는 와, 확실히 이제 그 션 페이튼 감독이 명장은 명장이다. 짬바 어디 안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날 잉그램 터치다운 이후에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를 성공을 하면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 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해서 성공을 시켰고 그 윌러츠의 필드골 이후에 넉점 차로 벌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결국 경기 후반에 이글스에게 이제 터치다운을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엑스트라 포인트를 찾더라면 이글스도 필드골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했겠습니다만 넉점 차가 되면서 이글스가 터치다운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다보고 의사결정을 했겠지만 확실히 NFL 바닥에서 이제 짬바가 어디 안 간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자신들이 좀 언더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경기들에서는 이제 이런 좀 도박적인 수를 통해서 물론 뭐 음, 그 시도들이 이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는 이제 대여를 낚을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수비 쪽에서 점점 퍼포먼스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닉스도 지난 시즌보다는 확연하게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올 시즌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파괴력은 아니긴 해도 어쨌든 디펜딩 챔피언을 잡아냈다라는 건 덴버 브론코스의 분위기 상승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즌에 이제 덴버가 플레이오프에 가기는 했습니다만 뭐 첫 판에 좀 무기력하게 탈락하기도 했고 어떤 음, 최상위권 팀과는 아직은 좀 격차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좀 들었었는데 이날 이제 그 벽을 한번 깼다는 게 선수단 전체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 음, 여러 가지 효과들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의 주요 패스 지표가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뭐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결과까지 보면 어, 패스 쪽에서 뭐 31위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경기 끝나고 나서 AJ 브라운이 이제 SNS에 글을 썼습니다. 본인이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좀 배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패스의 비중이 줄어든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좀 드러냈었고, 뭐 티내진 않았어도 디본타 스미스도 같이 불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경기에서 이제 케빈 파툴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갑자기 패스 비중을 확 높였습니다. 후반에 바클리의 캐리가 한 번에 그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상식적으로 17대 3 정도로 이기고 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러싱의 비중을 좀 올리면서 게임을 클로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계속해서 이제 패스 일변도로 좀 경기를 운영을 했는지 이게 아무리 선수단의 불화가 있고 이제 뭐 리시버들이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선에서 끝나야지 얘네 불만이 있으니까 얘네 얘기를 들어줘.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바클리가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럼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바클리 또 공 몰아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툴로가 이게 내부 승격으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됐는데 팀을 장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감독이 아니니까 뭐 완벽하게 팀을 장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이끌고 있는 공격팀의 선수들을 본인이 잘 다독이고 어떤 불만이 있어도 잘 달래가면서 이렇게 좀 팀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이 경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닉 시리아니 감독도 이제 총괄 책임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책임을 피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에 들어간 팀은 사실은 러싱 공격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태우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승리를 굳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이글스는 사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러닝백인 세이컨 바클리를 또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좀 러싱 공격 위주의 어떤 패턴이 분명히 더 승리 확률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을 텐데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에 좀 반하는 전략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역전패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리시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뭐 제일런 허츠가 에이제 브라운에게 이제 디패스를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멈췄어요. 라우트를 타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이 오는 걸 보고 다시 뛰었는데 이미 그땐 늦죠. 예, 계속 뛰었더라면 공을 잡을 수 있었던 공이었는데 이게 뭐 패스 안 준다고 징징댈 때는 언제고 라우트를 제대로 안 타는 건 저는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헤일 메리를 던지는 장면에서도 AJ 브라운과 디보타 스미스가 서로 공 잡으려다가 공을 놓쳤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디본타 스미스가 AJ 브라운의 페이스 마스크를 잡고 있어요. 개판도 정말 이런 개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팀으로서 기능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선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재능만 갖고 경기를 한다라는 느낌? 근데 NFL 무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칭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르게.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케빈 파틀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공격 스킨 역시도 너무 뭐 바닐라스럽고 너무 예측 가능하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현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음,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승 1패라는 이제 좋은 어떤 성적에 가려진 좀 문제점들이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막판에 페널티가 뭐 쏟아지고 이런 부분도 분명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글스의 문제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테네시와 애리조나의 경기였는데 22대 21로 테네시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음. 경기 결과도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애리조나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뭐 테네시 타이탄스부터 얘기를 하면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뒀죠. 예. 드래프트 전체 1번 픽을 받았었던 캠 워드도 뭐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 상황에서 캐런 리들리에게 패스 한 방을 연결을 하면서 끝내기 필드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셋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워드도 어쨌든 데뷔 첫 승을 이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부담을 좀 덜고 다음 경기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사실 이렇게 좀 약팀이 이제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되면 이제 그 팀에 좀 포커스가 많이 가야 되는데 이 경기 음, 내용 자체가 애리조나의 자멸로 인한 역전이었기 때문에 애리조나 입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쿼터까지 21대 6으로 넉넉하게 앞서고 있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였습니다만 정말 뭐 말 같지도 않은 플레이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본인들의 리듬을 좀 잃어버렸고 결국은 이제 애리조나 팬이었다면 믿을 수 없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그 앞선 플레이들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음. 홈에서 리그에서 거의 전력이 제일 약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팀을 상대로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패의 희생양이 됐다? 사실 뭐 엄청나게 지금 세게 한 방 맞은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걱정부터 좀 드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세계 펌블 턴오버가 정말 하나하나 다 좀 팬들의 복장을 좀 터지게 하는 아주 주옥 같은 장면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센터에 이제 스냅이 너무 높게 오면서 이 공이 카일러 머리의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를 하면서 이게 펌블 턴오버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음, 자체도 좀 어이없는 장면이지만 이게 가장 순한 장면입니다. 네. 이게 순한 맛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예. 이게 뭐 수비 쪽에서 어쨌든 그 펀트로 잘 마무리를 지어줬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쿼터 이제 러닝백 디메르카도가 상대 수비를 돌파하고 이제 승부의 쐐기를 막을 수 있는 72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성공하기 직전에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얘기하는 그 플레이 있잖아요. 엔드존 넘어서기 전에 먼저 셀레브레이션을 하려다가 공이 빠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터치다운이 됐어야 될 장면이 터치백이 됐거든요. 진짜 이게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인데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그 얼마나 팀의 그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예, 다른 팀에서도 이제 비슷한 실수가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뭐 이번 시즌에 유독 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또 프로 의식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플레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한테 손을 내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가 나온 이후에 조나단 게넌 감독이 그 디메르카도에게 가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갈굼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디메르카도를 갈구는 장면에서 선수의 몸에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10만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벌금이 아니라 NFL 무대에서 더 일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아마 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제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음, 어쨌든 네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개넌 감독이 했던 행위가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아마 좀 뭐 구단에서도 개넌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드라인에 있는 선수단 전체가 좀 느꼈을 거잖아요. 아, 이게 팀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세 번째 턴오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음, 이 디메르카도의 이제 플레이 때문에 분위기는 이미 타이탄즈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스코어에서는 애리조나가 리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4분여를 남겨둔 시점까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애리조나의 테일러 디밀손이 아주 멋진 인터셉션에 낚아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착지 과정에서 이제 볼이 다시 한번 이제 몸을 빠져나갔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실수였다고 본다면 이 공을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애리조나의 선수들이 훨씬 더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뭐 어떤 선수의 발에 맞고 또 어떤 선수의 몸에 맞고 이러면서 이 공이 계속 애리조나의 엔드존으로 굴러갔고 결국에는 이 테네시가 리커버리를 하면서 터치다운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 이제 끝내기 필드골까지 얻어맞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테네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글쎄요, 이 선수들의 마음에도 어떤 불안감, 네,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좀 이 리커버리 과정에서도 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약팀에게 그것도 홈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격적이겠지만 과정 자체가 너무 좋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리조나가 이 경기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좀 다른 팀에서 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 말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쿼터백만 없는 팀들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팀에서 한번 뛰어보면 어떨까? 이 팀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템파베이와 시애틀의 경기였는데 아주 음, 난타전 끝에 38대 35로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드래프트 동기끼리의 맞대결이었죠. 2018 드래프트 전체 1번 픽 베이커 메이필드 그리고 전체 3번 픽 샘 다놀드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두 선수 모두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NFL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만 뭐 자신들을 뽑았던 팀에서는 결국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도 오랫동안 보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 캘런의 펜서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었죠. 네. 어쨌든 그 시간들을 거쳐서 현재는 또 각자 또 소속된 팀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쿼터백이다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제 22년 펜서스에서는 시즌 초반에는 메이필드가 그리고 이제 메이필드가 부상과 부진으로 이제 이탈한 이후에는 시즌 후반부에는 또 다놀드가 펜서스의 주전 쿼터백 자리를 맡기도 했었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두 선수의 이제 저점이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두 선수 다 좀 앞으로 주전기를 잡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메이필드는 이제 템파베이에서 이제 다놀드는 바이킹스에서 또 반전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시애틀에서 또 많은 돈을 받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재밌는 좀 스토리로 얽힌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두 선수의 대결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이날 이제 서로 좀 자존심 싸움을 하기라도 하듯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선의의 경쟁을 했고 양팀 합쳐서 이제 70점이 넘는 많은 점수가 나온 가운데 메이필드의 템파베이가 끝내기 필드골로 이제 웃었던 경기였습니다. 웨필드가 이날 이제 33번의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 29번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379야드 2개 터치다운 패스로 134.7의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했었고 다놀드도 이제 그 4쿼터 1분여를 남겨준 동점 상황에서 쿠퍼컵을 향해 던졌던 패스가 라번트 데이비스의 이제 인터셉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턴오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장면을 제외하면 341 패싱 야드에 4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이날 보여줬습니다. 음, 아쉽게 이제 턴오버로 승부가 갈리기는 했지만 글쎄요, 뭐 다놀드에게 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놀드도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 선수들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마이크 에반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 1라운드에서 뽑았던 신인 리시버 에메카 에그부카 선수가 지난주 처음으로 1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날 이제 7번의 캐치를 만들어내면서 163 리시빙 야드를 전진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음, 이게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이제 페이스는 1500 리시빙 야드 페이스거든요. 뭐 이 정도면 1000 야드 정도는 무난하게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 에반스가 이제 슬슬 나이가 좀 많잖아요. 예. 뭐 당장 뭐 은퇴를 할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세대 교체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에반스의 후계자로서 또 자격을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베테랑 타이트엔드였던 이 노아 펜트를 방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년 차를 맞는 AJ 바너에게 이제 주전 역할을 맡기고 있는데 이날 이제 패하기는 했지만 바너가 멀티 터치다운 게임을 하면서 이번 시즌 벌써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이 오프 시즌에 좀 구상했던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날 패배에도 좀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입니다. 37대 24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스코어만 보면 뭐 아주 압도적인 경기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3쿼터에 28대 3까지 벌어졌을 만큼 정말 압도적인 경기였고 물론 이제 경기가 좀 터지고 난 이후에 4쿼터에 자말 체이스를 앞세워서 벵갈스가 좀 따라붙긴 했습니다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승부를 뒤집기에는 이제 점수 격차와 남은 시간, 네, 이런 것들이 좀 벵갈스에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28대 3까지 경기가 이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제이크 브라우닝이 뭐 100야드도 던지지 못하고 인터셉션을 3개나 던졌거든요. 그래서 브라우닝이 사실 버로우의 자리를 좀 대체를 잘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벵갈스가 계속해서 어려운 이제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신시내티 벵갈스가 브라운스에서 조 플라코를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5라운드 픽과 6라운드 픽을 함께 교환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됐는데 이게 보통 트레이드로 쿼터백을 데려오게 되면 바이위크를 끼던지 아니면 이제 최소 한 주 정도는 어느 정도 플레이북에 적응할 시간을 주잖아요. 아무리 플라코가 베테랑이라고는 하지만 플레이북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6주 차에 선발 쿼터백으로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벵갈스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벵갈스가 현재 얼마나 절박한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음. 플라코가 이제 경험과 이제 어떤 애드리브로 이제 경기를 많이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6주차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라이언스는 이제 뭐 벵갈스에 이제 조보로가 없다 보니까 뭐 손쉽게 1승을 추가를 했고 뭐 자미르 깁스와 이제 데이비 몽고메리가 이날도 이제 합동으로 또 터치다운을 이제 하나씩 기록을 했는데 이 두 러닝백이 한 경기에서 터치다운을 함께 기록한 게 벌써 14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음. NFL 역대 타이 기록이라고 하는데 두 선수 모두 어, 아주 파이를 잘 나눠 먹으면서 시너지를 잘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DJ 리드 선수가 지난주 브라운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IR에 올라갔고 그 경기에서 이제 어깨 부상을 당했었던 테리온 아놀드가 이날 경기를 치르면서 다시 이제 어깨 쪽에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주 칩스전에는 결장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댄 캐멜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오랫동안 빠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최소 한 3주 정도는 거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IR에는 오르지 않은 걸 보면 4주 이상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뭐, 오랫동안 못 본다고 하는 걸 보면 뭐 한 3주 정도 거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건 이제 두 선수가 모두 시즌 아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플레이오프권 안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이 선수들이 돌아와서 또 포스트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칩스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칩스가 헤맬 때 또 1승을 챙겨가야 되는 라이언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상으로 선수들이 빠지는 부분은 좀 아쉽죠. 그나마 이제 라이언스 입장에서 다행인 부분은 칩스의 리시버도 지금 죄다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뭉툭한 창과 깨져 있는 방패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양 팀의 리시버와 이 세컨더리 쪽의 부상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백업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 어떤 팀의 뎁스의 어떤 깊이에서 이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27대 10으로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무릎 부상 이후에 두 경기를 결장을 했었던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제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왼쪽 무릎에 무릎 보조기를 차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경기 전까지만 해도 좀 뛸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제이든 데니얼스의 장점 중 하나가 모빌리티니까. 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경기를 보니까 딱히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래서 그 경기 전까지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 의문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이번 드래프트 7라운드 전체 245번으로 뽑았던 이 제커리 크로스 키 메릿, 이 백업 러닝백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줬는데 111 러싱 야드에 2개 터치다운, 그 다음에 이제 39 리시빙 야드까지 추가를 하면서
스크리미지 야드 기준으로 무려 이제 150야드를 전진을 해줬어요. 물론 이제 그 크로스 키메리 선수가 펌블 하나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바로 다음 드라이브에서 마이크 세인리스틸 선수가 이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고 7라운드 그것도 거의 앞쪽 7라운드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까운 7라운드에서 뽑은 루키가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 저는 이거는 로또가 아닌가. 로또가 터졌다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그 시즌 프리뷰 단계에서 한번 이 크로스키 메릿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사실 NCAA의 어떤 규정 이슈에 좀 억울한 피해자가 되면서, 대학 마지막 해를 거의 뛰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가치가 내려갔을 뿐, 사실 실력적으로는 이제 꽤나 많은 팀들의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이제 이런 좀 저평가되어 있던 매물을 아주 잘 잡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도 이제 이날 5개의 색을 만들어내면서 저스틴 허버트를 충분히 괴롭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결국은 경기를 좀 손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인데,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3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한 이후에 지금 지난주 자이언츠, 그리고 이번 주 커맨더스까지 NFC 동부에 속한 두 팀 상대로 지금 연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이언츠에게 좀 패한 내상이 아직 좀 극복이 안 된 모습이 좀 보이고, 역시나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서의 좀 문제들이 나오면서 경기력이 제대로 좀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오라인 쪽의 문제가 좀 크게 느껴지죠. 지난주에도 부상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날 오라인 전 포지션의 백업 선수들이 나와서 뛰었어야 했을 정도로 오라인에 현재 부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허버트가 색 5개를 맞고 쿼터백 히트를 9번을 이날 경기에서 맞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라인에서 쿼터백을 지켜주질 못하는 모습이었고 최근 3경기에서 허버트가 당한 히트가 35번이라 그래요. 근데 얼마나 많은 히트를 저스틴 허버트가 당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허버트의 커리어 초반에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어려운 시즌들이 많았었던 차저스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올 시즌 좀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날 넘버원 러닝백 오마리온 햄튼 역시도 부상을 입으면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IR에 올라갔는데 뭐 최근 2경기 연패도 문제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경기들이 조금 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뭐 차저스 같은 경우는 이제 페널티 이슈도 굉장히 좀 음, 많았는데, 이날 이제 10개의 페널티를 범했고, 뭐 러핑 더 키커 때문에 이제 취소됐던 이 펀트 리턴 터치다운이 점수가 됐더라면 좀 오히려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중요 순간에서 이제 페널티에 좀 발목을 잡혔다. 그리고 이제 상대 진영 깊숙한 지점, 그러니까 이제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턴오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코칭 스태프나 이제 선수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방향과는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경기가 흘러갔다. 예,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날 좀 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부상이 이런 이슈들을 상당 부분 좀 가려주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도 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차졌습니다. 음. 그러니까 AFC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제 뭐 차저스가 좀 치고 나갔습니다만 이제 다시 좀 뒤로 물러서 있고, 칩스는 아직 헤매고 있고, 뭐 레이더스는 애초에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덴버가 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차저스, 칩스, 덴버 이 3파전의 양상으로 뭐 3강 1약 구도로 좀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3중 1약 정도로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가 지구 우승을 하게 될지 굉장히 좀 흥미로운 AFC 서부 지구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렇게 얼굴에 그 표정이 밝아지는 이유가 있죠.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23대 20으로 패츠가 승리를 가져왔는데 와, 저 이 경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빌스를 잡는다고? 사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저희 카톡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예. 이런 반응 진짜 오랜만이지 않았어요? 그뭐 패트리어츠가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3년, 24년에 계속해서 빌스를 정규 시즌에서 한 번씩 잡아내는 또 저력을 보여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번 시즌에는 이제
시즌 첫 만남에서 빌스를 잡아내면서 올해는 한번 뭐 수입을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빌스를 잡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날 결과가 굉장히 좀 놀라웠었고 일단 이제 1등 공신은 스테판 딕스였죠. 또 빌스의 유니폼을 입고 상당 기간 뛰었었던 스테판 딕스였는데 이날 경기 전에 이제 스테판 딕스에 대한 인터뷰를 할 정도로 현지에서도 스테판 딕스가 홈커밍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날 딕스가 패츠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이날 10개의 캐치로 146야드를 만들어냈고, 최근에 이제 패트리어츠의 경기력이 좀 올라오면서 별별 기록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스테판 딕스가 100야드를 넘게 또 기록을 하면서 패츠 리시버가 두 경기 연속 100 플러스 야드를 기록한 게 2019 시즌 5주차, 6주차의 줄리언 에들먼 이후에 처음이라 그래요. 그만큼 얼마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웨폰 없이 경기를 해왔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있죠. 네. 어쨌든 에들먼도 에들먼이지만 그 이 2019 시즌이 탐 브레이디의 마지막 시즌이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리시버 쪽에 고민이 많았고 쿼터백 쪽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페이트리어츠인데 이제는 뭐 쿼터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다른 팀에 가도 넘버원으로 뛸 수 있는 넘버원 리시버가 이 팀에 있다라는 게 페이트리어츠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이크 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에는 좀 부진한 뭐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 전국 중계 데뷔전에서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후반에 이제 14번의 패스 시도에서 13번 성공, 184 패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어, 패츠가 이제 승리를 거두는데 또 일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3쿼터 중반 쪽에 오른쪽으로 스크램블링해서 나와서 스테판 딕스에게 전달했던 이제 딥볼 그리고 20대 20 동점 상황에서 이제 투미니 워닝을 앞두고 태클을 당하면서 스테판 딕스에게 정말 타이트한 윈도우로 던졌던 패스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어, 또 드레이크 메이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여러 매체들에서 이제는 탑10 쿼터백이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수비에 대해서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빌스를 상대로 3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낸 부분도 물론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날 경기 전까지 빌스가 전 경기에서 30득점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빌스를 상대로 20점으로 제한했던 부분, 특히 전반에 단 3실점으로 막아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키 키커, 보레갈레스 선수도 전반 막판,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끝나기 직전, 이제 이런 그 킥을 차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쫄리는 상황들이었는데, 게임 위닝 필드 골로 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해야겠죠. 다만 이제 아쉬운 부상 소식도 있었는데 이 스페셜 팀 그다음 이제 러싱 공격에서 좀 쏠쏠한 활약을 해주던 이제 안토니오 깁슨이 이날 이제 킥 리턴 상황에서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고 또 전방 음, 십자인대 파열까지 진단이 나오면서 결국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뭐 리터너로서의 활약도 이제 공백이 있겠습니다만 이 기존 러닝백인 이 라몬드레 스티븐슨이라던가 뭐 트레비온 핸더슨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음, 깁슨의 이탈은 좀 아쉬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다른 선수들이 그 공백을 좀 잘 메워줘야 되겠죠. 음. 빌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빌스는 이날 반칙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11번의 반칙으로 90야드를 내줬거든요. 거기다가 두 번의 펌블에 한 번의 인터셉션까지 세 개의 턴오버가 나오면서 좀 힘든 경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타이탄 달튼 kin케이드가 데뷔 첫 10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다는 부분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다른 리시버들의 존재감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뭐 제임스 쿡이 49야드로 묶이는 등 뭐 러싱도 좀 원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딥스트레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팀에 없다라는 게 공격의 어떤 폭발력을 좀 반감시키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버티컬 스트레이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날 경기를 보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아마리 쿠퍼를 시즌 중에 영입했던 것도 아마 이런 좀 갈증에서 나왔던 뭐 무브가 아니었나 싶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잘 통하지를 않았고 빌스가 이제 이날 패배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노리는 팀이니까 어떤 팀의 음. 약점 요소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날 경기를 통해서 패츠가 뭐 빌스를 이긴 했습니다만 아직 뭐 대권을 노릴 만한 팀은 냉정하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패츠가 빌스를 잡는 과정,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빌스를 상대해야 되는 팀들이 빌스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충분히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빌스가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먼데이나잇 풋볼이었죠. 칩스와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였는데 이날 31대 28로 잭슨빌이 또 승리를 가져가는 또 그런 이제 이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양 팀의 희비가 좀 갈렸었던 경기였죠. 예, 이게 뭐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정도면 저는 이 경기 이미 다 거의 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나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마지막 제규어스 공격 드라이브부터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기부터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꼭 한번 이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 그 칩스의 디펜시브 패스 인터페리언스 반칙이 나오면서 제규어스가 1야드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트레버 로렌스가 스냅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모세의 기적처럼 포켓 왼쪽이 크게 열리더니 트레버 로렌스가 다시 일어나서 성큼성큼 뛰어가가지고 이제 엔드존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플레이가 너무 웃겼고 특히 인터넷에서 이제 그 잭슨빌 제기어스 팬들의 반응이 진짜 재밌었어요. 머리 감싸지고 와 이러다가 약간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트레버 로렌스의 인터뷰도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넘어져서 패닉이 왔다.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이제 시계를 멈춰야 되니까 공을 밖으로 던질라 그랬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길래 뛰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정말 이 플레이 하나로 양 팀의 희비가 갈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현지 중계를 듣다 보면 이제 세컨 에포트라는 말이 음,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했던 플레이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좀 메이크업하는 네, 뭐 이런 용어라고 보여지는데 이날은 뭐 로레스가 이제 두 번 넘어졌으니까 일종의 이제 서드 에포트를 굉장히 잘해서 잭슨빌이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뭐 SNS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 이거 플레이북에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마 이번 주 최고의 명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이 장면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제기어스가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2009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칩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로렌스의 어떤 마지막 재미있는 장면이 좀 가려져 있었지만 이날 어쨌든 팽팽한 상황으로 경기를 막판까지 끌고 왔다는 것부터에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기어스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수비력이랑 이제 러싱 공격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번 시즌 예상 외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의 잭슨빌 제기어스를 보면 그 2017년도에 잭슨빌 제기어스를 보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섹슨빌이라는 별명을 얻었었던 정말 수비를 앞세워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올라갔던 제기어스였는데 그때 그 정말 강력한 수비팀이 블레이크 보틀스를 데리고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수비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보통은 이제 그 쿼터백이 팀을 끌고 어디까지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팀은 수비팀이 이제 쿼터백 블레이크 보틀스를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수비팀의 힘을 앞세워서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 갔던 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색이 많아서 섹슨빌이라는 별명을 얻었었는데 올 시즌은 색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도 색이 없었고 대신 이제 수비 효율도 상위권이고 특히 턴오버 유도 쪽에서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이제 데빈 로이드가 엔드존 바로 앞에서 공을 인터셉션해서 픽식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었고, 이게 99야드짜리 픽식스인데 정규 시즌 라인베커 포지션 기준으로는 NFL 역사상 가장 긴 거리의 픽식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그 턴오버 유도 능력을 앞세워서 올 시즌에 지난 시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올 시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제기였습니다. 음. 이 AFC 남부지구에서 지금 휴스턴이 아직 좀 헤매고 있고, 뭐 타이탄스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콜츠와 잭슨빌이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음, 두 팀 간의 경쟁, 그다음에 이제 휴스턴이 뭐 좀 기세를 찾고 올라온다면 최대 세 팀까지 또 치열한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왕조를 건설한 팀이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의 퍼포먼스였거든요. 뭐 이날 경기에서 13개의 페널티, 109야드를 허용했던 부분들도 그렇고, 앞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제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 같이 정말 치명적인 상황에서 나왔던 반칙들이 좀 뼈아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반칙 중에 하나는 그런 반칙도 있었거든요. 그 앞선 그 말씀드렸던 터치다운 얻어맞은 이후에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백투백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면서 페널티를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는데, 이게 보통 그 제츠 같은 팀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 뭐 왕조를 건설했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라든지, 그리고 뭐 우승은 하진 못했지만 계속해서 강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나이너스라든지 이런 팀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칩스에서 나왔다? 이게 굉장히 좀, 의외였던 그런 장면이었고, 특히나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시즌 원 포지션 게임에서 11승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 원 포지션에서는 승 없이 3패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지난 시즌에 운이 따랐던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떤 페널티, 드랍, 이런 이슈들로도 그 공격의 리듬이 끊기는 부분도 이 원포지션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지금 이제 리시버 쪽의 부상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뭐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 공격력이 분명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칩스의 모습은 4쿼터 지고 있어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스가 뭔가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그의 어떤 뭐 평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스가 뛰고 있는 팀이 리그 평균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 자체가 좀 문제거든요. 그런 좀 기대감이 사라졌다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의 칩스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종의 마움스 매직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움스가 좀 경기력을 재점검하고 뭐 이제 다른 뭐 리시빙 옵션들에 대한 어떤 뭐 영입이라던가 뭐 부상 회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라이언스와의 이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예전 같았다면 아무리 그래도 칩스의 뭐 약 우세를 뭐 대부분 예측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칩스의 우세를 예상하는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강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을까? 칩스의 어떤 현재 상태를 좀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5주차에 펼쳐졌던 경기들 다 리뷰를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바이위크가 시작이 돼서 경기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시즌 거의 후반부까지 이제 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주씩 쉬게 되는데, 어쨌든 이 바이위크가 또 하나의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내고 오는 팀, 그리고 바이위크를 맞은 후에 오히려 기세가 꺾이는 팀, 이런 것들이 늘 시즌을 치르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팀들이 어떻게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성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시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요일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이제 런던 경기, 프라임타임 경기들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제가 이제 중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